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깔끔하게 들어올 것인가, 그런 기술이 없다거나 연습을 하셔야 해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내가 어떤 느낌, 뉘앙스를 주고 싶은지 다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다운보우로 시작해야 되냐, 업보우로 시작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무게감을 컨트롤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보잉을 정하셔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클래식 공방 가이스 박정원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첫음 처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너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어떤 활로 시작해야 되냐, 이런 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다운보우로 시작해야 되냐, 업보우로 시작해야 되냐, 경우에 따라서 너무 많은 변경이라든지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마침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시벨리우스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입시철이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의 특성마다 다운보우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업보우로 시작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똑같은 시벨리우스 콘체르토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에 스며들듯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이런 업보우, 이런 게 어려운 분, 이렇게 놓는 것 자체가 터덕거리고, 아니면 세지고, 이런 것들, 아니면은 놓은 다음에도 비브라토가 어렵거나 너무 프로그 쪽에 가서 연결이 어려워서 이 업보우 시작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 다운보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스며들듯이 들어오기 위해서 업보우로 바꿨는데 다른 것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써져 있는 대로 다운보우로 시작하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둥글게 들어오고 싶죠.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때 먼저 너무 이제 힘 조절을 못해서 액센트가 생긴다고요. 스며들듯이 들어오고 싶은데 이렇게 활터를 한 개부터 붙이면서 점점 늘려가는 그런 기술이 없다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스며들고 너무 아주 섬세하게 섞이기 위해서 일부러 업으로 바꿨었던 겁니다.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다운으로 충분히 아주 지구의 커다란 원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활터를 한 개부터 놓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업보로 시작할 때 이렇게 터덩대지 않게 붙인 다음 액센트가 생기지 않게끔 활터 한 개부터 역시 점점 활털과 비브라토 개수를 늘려가면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스며들듯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보우로 할 건지 업보우로 할 건지, 내가 어떤 느낌, 뉘앙스를 주고 싶은지, 또 내가 어떤 게 더 편의에 좋은지, 더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보잉을 정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강하게 나오는 거. 강하게 나오는 거는 역시 다운보우가 편하긴 편하겠죠. 나오는 거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어떤 임팩트에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역시 마르카토나 마르텔라토, 스타카토의 액센트가 붙은 경우, 강렬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해서 꼬집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다운보우에서는 좀 신경 써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냥 액센트나 그냥 힘들이지 않고 세게 나오는 부분들은 프로그가 무겁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편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해도 액센트가 좀 잘 생기는 편이죠. 그런데 내가 꼬집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제가 스타카토 종류들을 다 배열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내가 준비된 다음에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이 첫음 처리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역시 우리가 완전히 스며들고 부드럽게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보우로 굉장히 이 팁에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처럼 부드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죠.
세게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렇지 않은 척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미리 붙인 다음 시작해주는 거 이걸 연습하는 좋은 에튜드가 있는데요.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마자스 3번 에튜드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준비한 다음 보이시죠? 붙인 다음 업보로 시작할 때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붙인 다음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뉘앙스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또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팁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균형감 연습 활에서 이렇게 균형감 연습하는 거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기 할 때도 다시 와서 팁부터 나누기 활 퀄리티 연습하는 거, 활 소리 퀄리티 연습하는 거에서 했던 거 꼭 팁부터 다시 오는 연습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연습만 해도 굉장히 컨트롤력이 좋아지면서 내가 시작할 때 업보나 팁에서 세게 시작하든 붙인 다음에 아무렇지 않은 척 시작하든 아주 스며들듯이 살살 시작하든 다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그런 구사력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끝나고 픽업 스타일, 그러니까 약박에 업보를 장전할 때요. 약박일수록 좀 작게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활을 짧게 쓸 경우가 많죠. 곡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활의 무게중심 부위까지 꼭 가져와서 내가 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활 무게중심 부위까지 가져와서 위치를 확보한 다음에 짧게 쓰는 그런 준비, 그러한 첫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중간에 픽업처럼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바로 넘어갈 수 있을 때 프레이징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픽업 스타일로 넘어가서 다시 업보로 시작해야 할 때, 이럴 때가 가장 이제 아이들이 터덩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처음에 프레이징 할 때 무게중심 부위, 그 활의 그 위치까지 충분히 온 다음에 놓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무게감과 편안한 위치를 확보해서 그 다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미리 생각해서 너무 광활하게 활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볍게 그 위치를 확보해 가면서 그 생각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프레이징을 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음 처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커다란 원을 이용하는 다운보우, 내가 어떻게 무게감을 컨트롤할 것이냐, 빨리 들어와 보고 천천히 들어와 보고 세게 들어와 보고 또 아주 살며시 스며들듯이 들어와 보고 커다란 원을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이 다운보우를 컨트롤 해주시는 거,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연습 방법을 꼭 다 사용해 보시고 내 첫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깔끔하게 들어올 것인가, 이거를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연습하시다가 모르는 거, 또 이 첫음 처리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설명 듣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들은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번 댓글 이벤트 때 당첨자분들이 아직도 한 30% 정도는 연락을 다 안 주셨어요. 2등, 3등도 제가 새로 그 선물을 더 넣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거 아직 못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악기 생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